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스테인리스 펜 쓰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더니 주부님들도 또 스테인리스 펜을 갖다가 제대로 쓰는 법을 잘 몰랐다가 또 배우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펜 쓰면 좋은 점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코팅 펜도 좋은데 스테인리스 펜 쓰면 더 맛있게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코팅팬도 좋아요. 여러분 계란 프라이 하나 해 먹는다고 3분 동안 예열하고 계란 프라이 하나 해 먹을 정도로 스테인리스가 이렇게 값어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두부 부침을 한다. 그냥 계란 프라이 하나만 한다. 그러면 코팅팬 쓰세요. 그게 편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 또 여쭤보신 것 중에 하나가 스텐으로 된 냄비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물어보셨는데 저는 스텐 냄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그 테팔 세트 있죠. 한 7, 80불짜리 냄비 몇 개, 뭐 프라이팬 몇 개 있는 거. 이것만 사서 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프라이팬만 자주 갈아줘요. 냄비는 좀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두 번 갈 때 총 세트는 한 번 정도 간다. 그래서 한 7, 80불 정도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 음식의 대다수가 그냥 찌개 끓이고 국 끓이고 이런 건데 사실 그 코팅팬이 알루미늄이라서 열 전도율이 빨라요. 그래서 더 빨리 끓어. 솔직히. 그래서 두꺼운 뭐 3중, 5중, 뭐 7중 이런 두꺼운 냄비를 쓸 일이 없어요. 물론 그걸 써갖고 예를 들어서 밥을 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요즘에 뭐 밥솥이 다 밥을 해주지 뭐 누가 집에서 뜸들이가면서 밥하겠습니까? 열 보존율이 필요한 이런 음식들이 한국 음식에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뭐 스튜를 몇 시간 동안 끓이고 뭐 이런 같은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뭐 보편적으로 팬은 그냥 좀 차이가 있지만 냄비 같은 경우는 그냥 된장찌개 끓인다, 김치찌개 끓인다. 근데 스텐 냄비로 한다, 코팅 냄비로 한다. 그런다고 맛의 차이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팅은 벗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쇠로 된 거, 이런 거 쓰시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플라스틱 혹은 실리콘으로 된 거 이게 그나마 보호하는데 더 안전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발암 물질 이런 거 중요하죠. 우리 가족들 밥 먹는 건데, 근데 이 발암 물질은 하루 먹었다고 갑자기 암 걸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방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요리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칼이에요, 칼. 칼 까딱 잘못하면 바로 손보이고 피보죠. 우리가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 먹잖아요. 주부님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남편분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이 요리하는 거 갖다가 많이 도와주시는데 이 칼을 종류별로 좀 다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칼은 뭐 제가 뭐 몇백 불짜리 뭐 이런 거 권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100불대만 하면 진짜 한 2, 30년 쓸만한 좋은 칼 이런 같은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칼이 나쁘면 뭐가 문제냐면 사람들 칼이 잘 들면 손이 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칼이 안 들기 때문에 손을 베이는 거예요. 그럼 크게 다쳐요. 여러분들이 제가 요리하신 거 보면서 손 다칠까봐 걱정돼요. 근데 저는 한 10살 때부터 제가 밥을 많이 해 먹었어요. 아버님, 어머니 바빠갖고 한 10살 때부터 제가 계란 프라이도 부쳐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뭐 그랬는데 사실상 뭐 요리 경력 40년 이렇게 뭐 야매로 40년 이렇게 됐지만 40년 동안 저는 칼에 주방에서 재료 썰다가 칼에 손 베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좀 조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칼질 같은 거 요리할 때도 보시면 저 빨리 안 해요. 빨리 타타타타타타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꼼꼼하게 쓰는 게 낫지 뭐 빨리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괜히 손 다쳐봤자 저만 손해거든요. 이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쪽 손에 이 흉터가 되게 커요. 되게 크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연필 깎는 칼에 한번 크게 베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칼에 좀 공포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칼은 되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까지 요리하다가 피본 적은 없어요. 새로 온 칼을 갖다가 만지다가 찔린 적은 있어요. 근데 요리하다가 손가락 베인 적은 없어갖고 오늘은 주방 칼, 뭐 여러분들 맨날 쓰시고 잘 아시겠지만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좀 약간 과학적으로 요리도 과학적으로 알면 그만큼 음식이 맛있거든요. 우선 칼이 좋으면 뭐가 좋다? 다칠 일이 없다. 그게 제일 커요. 뭐 발암물질이야 하루 먹었다고 바로 암 걸리는 거 아니지만 손가락은 칼 나쁘면 바로 손가락 다쳐요. 그래서 칼이 진짜 나쁜 거는 그래서 뭐 피망 같은 거 있죠. 벨페퍼 같은 거 그 바깥쪽으로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 야채가 잘려서 야채가 부러지는 칼이 있어요. 진짜 그런 거 같은 건 좀 너무 심해요. 좀 칼이 좋은 게 아니더라도 잘 갈아서 쓰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 한 뭐 십몇 년 전에 한국에서 뭐 저 유행해갖고 손잡이 하얀 칼 세트로 비싸게 주신 이런 주부님들 많은데 저는 그 칼을 쓰고 나서 세상에 사기꾼들 이런 사기꾼들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칼이 쓰레기예요, 쓰레기. 진짜 어디 다이소에서 한 10불짜리 칼만도 못한 칼들을 갖다가 그걸 팔아요. 물론 처음 갖고 왔을 땐 잘 들어요. 모든 칼이 처음엔 잘 들어요. 날이 잘 섰으니까. 그거는 10불짜리 칼도 마찬가지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싸구려 칼도 얼마나 잘 들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칼이 잘 들어야 돼요. 안 드는 칼이면 갈아서 쓰셔야 돼요. 예, 가는 것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칼이 이제 잘 썰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 요리 맛도 더 좋아져요. 특히 파 같은 거 있죠. 예, 그거는 단면이 썰어지면서 향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늘도 그렇고 파도 그렇고 이런 거 같은 거. 근데 제가 냉동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냉동파를 해놓으면 향이 안 나요. 예,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파 사러 가기도 귀찮고 한국처럼 그냥 집 앞에 딱 나가면 동네 슈퍼에서 파를 팔았으면 좋겠는데 뭐 미국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냉동파 있을 때 뭐 할 수 없을 때 쓰긴 쓰는데 파는 그 자리에서 착착착착 쓸 때 그때 단면 잘리는 것 때문에 향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전 제가 레스토랑을 할 때 우리 셰프들 뽑을 때 제가 하던 질문이 있어요. 파를 갖다가 직각 쓸기하고 어썰기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그거를 설명 못하는 셰프들이 많아요. 그만큼 요리는 잘하시지만 음식에 대해서 좀 고찰을 갖고 있으면 음식을 더 맛있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는 이렇게 쓸잖아요. 예, 이렇게 쓰면 잘린 단면이 적죠. 예, 그럼 파 향기가 덜 나요, 상대적으로. 예, 그래서 어디다 고명 같은 거 얹어 놓다든가 맛의 밸런스를 맞추자 중요하고 이렇게 옆으로 쓰면 잘린 면이 많아지잖아요. 예, 그럼 파 향이 많이 납니다. 잘리는 순간부터 파 진액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향을 만드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써요? 우리가 국물 요리 같은 거 특히 곰탕, 설렁탕 이런 데는 다 이렇게 넓게 쓰죠. 예, 그렇게 써야지 달린 잔면이 많기 때문에 향이 많이 나와요. 왜냐면 향이 많이 필요하거든.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요리, 뭐 두부조림이나 이런 것 같으면 파향이 너무 강해져서 음식의 밸런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거하고 요거 자르는 거하고 모양만 내기 위해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뭐 미국은 좀 대파가 비싼데 한국에서는 뭐 요리할 때 좀 대파 많이 쓰죠. 특히 중국 요리 하시는 분들 대파 쓰는데 대파가 두꺼우니까 이렇게 쫙 쓸고 이렇게 쫙 쓸고 십자로 쓴 다음에 타사삭 다져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예, 단면이 더 많이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잘리고 이렇게 한번 잘리니까 두 명이 더 생기고 잘리니까 그래서 파향이 더 진해지는 거야. 조그맣게 잘라도 파향이 진해지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 재료를 조금 집어넣고도 충분히 원하는 만큼 파향을 낼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칼이 잘 드는 거 이거는 되게 그 요리에 좀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 단면 같은 것도 칼이 잘 들어갖고 썰린 고기 단면하고 안 들은 거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좋은 칼을 갖고 계시든 나쁜 칼을 갖고 계시든 칼이 잘 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칼을 갖다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사실 이 칼이에요. 예,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칼이에요. 예,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 칼은 어떤 칼이 좋아요? 예, 뭐 쌍둥이 표가 좋아요, 뭐 우스토프가 좋아요, 뭐 슈니 좋아요, 뭐 이런 같은 거 유명 브랜드도 당연히 있죠. 예,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셰프들이 즐겨 쓰는 칼은 진짜 성능이 좋은 칼이에요. 요거는 거의 전 세계 셰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칼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글로벌은. 예. 진짜 좋은 칼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한 그 손잡이 하얀 칼 있죠. 제가 그 쓰레기라고 하는 칼. 예. 어느 셰프도 그 칼 안 써요. 예. 그거 괜히 오버프라이스로 값만 무지막지하게 받고 그 칼 살 돈 있잖아요. 예. 요거 풀 세트로 사요. 예. 풀 세트로 사고 남아요. 요것도 풀 세트로 살 이유가 없어요. 제가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자, 보편적으로 집에는 이제 식칼이라고 칼 하나 정도, 예, 이 정도 있고, 이런 거 있죠, 이제 과도, 예, 과도 깎는 칼 하나 있을 거고, 보편적으로 이제 칼 세트로 사면, 이런 세트가 있잖아요. 예, 칼 세트로 사면, 보편적으로 이제 가위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고, 뭐 종류마다 다르지만, 빵 자르는 칼은 톱니가 우르르 나 있죠. 예, 그래갖고, 이게 빵 자르는 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 칼 같은 거, 이런 같은 거 세트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되게 싸구려요. 요거는 쌍둥이도 아니고 외둥이 칼이에요. 외둥이 칼. 예, 쌍둥이 하위 브랜드. 외둥이 칼인데 요거는 만든 것도 인도 거예요. 인도. 그래서 요거를 그때 제가 얼마 줬나? 한 60불, 70불 줬나? 그러니까 요 칼 다 해서 요 칼 가는 요 줄까지 다 해서 60불, 70불 줬으니까 진짜 싸구려 칼이에요. 진짜 싸구려 칼. 예. 근데 여기에 또 시칼이 따라 나왔겠죠. 예, 시칼이 따라 나오는데 제가 그 칼 안 쓰고 요 칼을 따로 썼습니다. 예, 글로벌. 사실 요거 말고 G2라는 모델이 있어요. 글로벌에. 예, 그게 제일 많이 쓰는 칼이에요. 이 칼의 특징은 뭐냐면 손잡이하고 요거하고 일체형이고 이게 다 알루미늄이고 그래서 이게 때가 끼지 않고 청결에 좋고 그다음에 칼 이 쇠가 되게 단단해요. 예, 그리고 되게 잘 잘려요. 예, 그리고 요즘에 좀 재미 붙여 쓰고 있는 게 이제 중식도 하나, 예, 중식도 하나 이렇게 하고 예, 중식도 하나 좀 연습해 보려고 좀 쓰고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칼을 우선 설명드리면 이게 제가 지금 캠핑 갈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캠핑 요리용 가방인데 이런 식으로 다 들어있어요. 뭐 국자니 세트니. 근데 여기에 그냥 따라 나오는 칼이 있어요. 이거 세트 다 해봤자 30불이니까 얼마나 싸구려요. 네. 여기 식도가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있고 여기에 쓰고 있는
칼 요게 원래 이 외둥이표 칼 포함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것도 진짜 가치로 따지면 한 10몇 불밖에 안 되는 칼이에요. 왜냐하면 요거 세트로 70불 했으니까 한 20불 되겠다 가치로 따지면. 자, 근데 요 칼도 제가 갈아서 써요. 예, 갈아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요 칼 요거 한 20불짜리밖에 안 되는 값어치죠. 예, 외둥이 칼. 예, 인도 이렇게. 그리고 요 과도 요거는 워낙 싸구려 칼이에요. 이거 30몇 불 세트에 요 20피스 있는데 요만한 과도 하나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얼마나 후진 칼이겠어요. 이름도 없고. 예. 근데 이것도 이렇게 잘 들어요. 예. 그렇죠. 칼은 갈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비싼 돈 주고 비싼 칼 쓰냐? 예. 비싼 칼 쓰면 갈아놓은 게 오래 가니까. 그래서 비싼 칼 쓰는 거예요. 예. 갈아놓은 게 오래 가니까 비싼 칼 쓰면 좋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원래 여기 세트에 꼽혀 있던 칼은 제가 캠핑용으로 쓰고 있고, 제가 이 칼은 쓰고 있어요. 이 칼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있는 다른 칼 가방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칼이 뭐 많이 있는 거 아닌데, 제가 또 쓰고 있는 칼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칼이 하나 있어요. 예, 여기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사시미 칼이 하나 있습니다. 예, 사시미 칼이 하나 있어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부엌칼, 식도라고 좀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 식도가 모양이 조금 달라요. 예. 보편적으로, 요 식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렌치 셰프 나이프라고 그래요. 예. 보편적으로 이제 앞에가 상어처럼 생긴 놈. 예. 요거를 프렌치 셰프 나이프라고 해갖고 보통 8인치 정도. 요걸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예. 이런 모양 칼을 제일 많이 쓰는데, 이 칼은 말 그대로 프랑스가 요리를 잘하잖아요. 예, 프랑스에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회사 뭐 예를 들어서 henkel, 예, 쌍두이표, 예, 혹은 뭐 우스도프 이런 회사들은 이게 조금 더 앞에가 내려간 칼이 있어요. 예, 그거는 절만 셰프 나이프라고 하는데 사실 그놈이에요. 예, 어떤 거 보면 선이 이게 프렌치로 하기도 애매모호하고 절만으로 하기도 애매모호한 그런 박쥐 같은 칼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게 우리가 많이 쓰는 칼인데 이 칼의 장점, 예, 우선 그냥 길이가 적당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 끝에가 빼쭉하니까 고기 같은데 안에 같은 거 찔러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야채 자르기도 편하고, 고기 자르기도 편하고, 다목도로 쓸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요리 다 해요. 솔직히. 예, 집에서 뭐 칼 더 필요 없죠. 예, 솔직히 요 빵 자르는 칼, 요걸로도 잘라면 잘라요. 예, 저게 좀 편하다 뿐이지. 과일 깎으려면 깎아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니까 아까처럼 조그만 과도 쓰는 것 뿐이지. 스테이크도 자르려면 자릅니다. 자, 이게 보편적인 칼이니까 보편적으로 집에서는 이런 칼을 가장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런 모양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한국의 엄마들이 쓰던 주방칼. 예. 코가 이렇게 조금 내려갔죠. 예, 이거는 산도쿠라고 그래요. 일본 명식이에요. 예. 이 요리를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가 있고 일본이 요리 세계화를 많이 시켰죠. 그래서 칼 이름은 사실상 중국 칼, 그다음에 그 일본 칼, 그다음에 뭐 프랑스 칼 이런 것들이 모양을 체계화시켰어요. 그래서 원래 프랑스, 유럽에서는 이런 칼이었고 일본에서 요거를 조금 개조해서 만든 게 이런 칼이에요. 산도쿠. 예, 그리고 중국 칼 요거 갖다가 차이다오라고 해요. 차이다오, 채도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예, 채소를 자르는 칼. 예, 그래서 요거를 고기 자르는 칼이 아니에요. 서양 칼은 이게 고기 자르는 게 있어요. 그건 클리버라고 해요. 예, 요걸 클리버라고 하면 틀려요. 요거는 채소 자르는 칼이에요. 고기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뼈가. 예, 그리고 일본에서는 요게 한국에서는 사시미 칼, 일본 말로는 야나기바. 예, 그래서 일본은 요 칼 세 가지 이름 유명한 게 있어요. 산도쿠가 있고 야나기바가 있고 제가 없는 건데 이 중국 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요것만 한 요 정도로 예. 요렇게 예, 한 요 정도로 된 칼이 있어요. 예, 그거 야채 칼이에요. 야채 칼인데 그게 우수바라는 게 있고 나키리라는 게 있어요. 예, 우수바하고 나키리는 생긴 거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인데 이 높이만 낮다고 생각해요. 그 일본 채소 칼이라고 하는데 우수바는 차이가 뭐냐면 날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나키리는 날이 양날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요 스시 칼처럼 날이 한쪽 면만 있는 칼이에요. 그래서 야채 썰면 야채가 넘어가겠죠. 이렇게 샥샥샥. 그래서 우수바는 오른손잡이 따로 왼손잡이 따로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요 스시칼 야나기바도 오른손잡이용 따로 왼손잡이용 따로예요. 근데 양날칼은 오른손잡이 왼손용 차이가 없겠죠. 예, 그리고 이 중국 칼은 차이다오, 예, 채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 요거 비슷한 칼이 있는데 이거는 뼈까지 쾅쾅 치는 칼이에요. 예, 물론 중국 칼도 이게 7, 8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칼도 이게 고기를 자를 수 있는 칼도 있는데 그걸 갖다 클리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클리버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고
미국에서는 차이니스 셰프 나이프라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불러요. 예. 혹시 아는 사람들이 이제 차이다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자, 그래서 이게 고기 자르고 야채 자르면 편하겠네라고 생각하는데 고기 자르는 칼은 두꺼워요. 예. 그래서 섬세하게 칼질을 못해요. 예. 그래서 집에서 고기를 갖다 뼈까지 자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 별로 안 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칼은 제일 중요한 게 뭐 브랜드가 중요한 게 여러분 손에 잘 맞아야 돼요. 예. 그리고 무게가 여러분 무게감에 좀 익어야지 좀 잘할 수가 있어요. 보통 칼이고 보통 한 150g, 180g 이 정도 되고 이 중국 칼은 뭐 400g, 450g 거의 1파운드 가까운 이런 중국 칼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요 중국 칼은 되게 가벼워요. 요거는 230g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런 시칼이 한 1.5배 무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건 여자분들이 쓰셔도 되는데 이게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훨씬 더 안전해요. 이렇게 손대고 이렇게 자르면 손가락 잘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 찔릴 일이 없어요. 사람 찔릴 일도 없어. 이거는 이렇게 해도 사람이 안 들어가. 예. 그래서 군대에서는 취사병한테 이거 줘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괜히 그 상사 열받는다고 푹 찔른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찔러도 안 들어가요. 제일 위험한 거는 요거죠. 이거 찔르면 예. 요거는 제가 회 떠먹을 때도 쓰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크 같은 거 자를 때도 요거를 자르면 되게 섬세하게 좀 잘 잘릴 수가 있었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험한 칼은 좀 옆에 치우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칼의 종류가 있다는 것만 좀 아셨으니까 네. 자, 여러분은 이제 칼을 갖다 요거 아니면 요거 보편적으로 이런 칼을 쓰실 거예요. 브랜드는 우리 아는 쌍둥이 칼도 있죠. henkel, 지올랭이 henkel이라는 이렇게 회사가 있어요. 쌍둥이 칼도 비싼 칼 6, 700불짜리 셰프들이 많이 쓰는 칼이 있어요. 그거는 뭐 henkel이라는 이름도 안 나고 지올랭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칼이 있어요. 셰프들이 많이 쓰는 칼이 있고 그거 한 600불 정도 하고 독일제 또 유명한 거 우스토프라는 칼, 뭐 스테이크 칼 같은 것도 유명하고 우스토프도 많이 쓰고 일본 칼 중에서도 브랜드 있는 칼이 많아요. 이것도 일본 칼이야 글로벌. 일본 칼이고 뭐 여러 가지 뭐 특히 저 사시미 칼 종류는 되게 많은데 보편적으로 뭐 슌이라는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가 있고 중국에서는 지금 칼이 제일 유명한 게 이 회사예요. 한문으로 잘 안 보이는데 18자작이라고 적혔어요. 그래서 10십자, 8팔자, 아들자자, 근데 작자, 만든다는 작자. 이게 다 합치면 10십자에다가 이 팔자를 붙이면 남목자가 되죠. 거기서 아들자자 붙이면 이씨가 돼요. 한국의 이씨. 그래서 요거 칼을 만든 사람이 이씨예요. 이씨라고 항상 많이 해요. 중국에서 제일 많은 성중에 하나가 이씨입니다. 이씨가 사장이었고 이씨가 만든 칼이었고 이씨를 풀어서 18자작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를 갖다가 기역, 그다음에 이, 그다음에 미음 이렇게 풀어놓은 것처럼 그냥 이씨를 풀어서 18자작. 이 회사가 지금 중국의 식도는 한 6,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요. 중국의 칼은 가격이 싸요. 이거 얼마일까요? 25불 줬어요. 25불인데 이걸 중국에 가면 또 3분의 1 값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중국 칼은 싸요. 근데 성능이 나쁘냐? 안 그래요. 중국이 워낙 요리를 많이 해먹던 나라라서 칼 만드는 기술이 좋고 또 중국의 그 광동성에 있는 양강이라는 곳에 거기는 예전부터 몇천 년을 칼 만들던 고장에서 그 동네 중국의 칼 공장이 다 있어요. 이 회사도 있고. 그래서 중국 칼은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기가 막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독일 칼은 쇠가 좋아요. 특징이. 그리고 일본 칼은 이 내구성보다 절삭력이 좋아요. 보편적으로 칼 각도도 달라요. 독일 칼은 한 25도 이렇게 잡는데 일본 칼은 15도에서부터 20도 정도로 칼이 더 얇아요. 얇으니까 기가 막히게 쓸리죠. 그 대신 문제가 뭘까요? 칼날이 잘 나가요. 칼날이 잘 나가서 쇠도 계속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 칼들이 조금 무거워요. 한국 분들 쌍둥이 칼 많이 좀 선호하시는데 여성분들이 쓰기에 요리를 많이 하시면 조금 무거울 수가 있다. 난 들어봐도 괜찮다. 그러면 쓰셔도 괜찮고 조금 무거울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손잡이에요. 내가 손잡이 잡았는데 이게 안정하다는 느낌이 들고 잘 쓸 수 있는가. 손에 딱 들어오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 손 느낌 요거 잡아보시고 칼 사신 게 좋고 한국 칼은 도르코라는 칼이 있죠. 유명하죠. 도르코. 근데 한국엔 도르코에서는 고급 칼이 없어요. 아무래도 이 한국의 정서적 문화인 것 같아요. 정서적 문화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한국에서 칼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 쓴다 그러면 이런 미친 이런 소리 나왔잖아요. 요즘에는 요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칼도 막 몇십만 원씩 쓰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서 한국에서는 좋은 칼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도르코가 실력이 없으면 못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칼을 만들어도 팔릴 만한 시장이 없었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칼은 무슨 회사냐면 여기 M자 적혀 있죠. 이렇게 보여드리는구나.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예요. 요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근데 컴퍼니는 미국 컴퍼니예요. 미국 컴퍼니인데
주인의 파트너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에요. 예, 저는 뭐 누군지 몰라요. 예, 그냥 회사 영역을 잃어보내. 저는 이 칼을 먼저 샀어요. 그리고 와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읽다 보니까 주인 중에 한 분이 한국 여성분이더라고요. 근데 이 칼은 어디서 만드냐면 중국에서 만들어요. 예, 중국 양강에서 만들어 올 거예요. 이 칼은 제가 왜 관심 들었냐면 제가 이제 뭐 셰프들이 쓰는 칼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셰프들이 쓰는 칼 갖다 많이 봤어요. 예, 그러면 항상 꼽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빅토리녹스, 그다음에 듀얼링, 우스토프, 슌 뭐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서양식 칼. 그리고 이 글로벌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이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존에도 안 팔아요. 예, 이 사이트가 이제 살 수가 있어요. 이 칼도 가격 그때 얼마 안 줬어요. 한 50불인가 60불인가? 예, 그렇게 비싼 칼은 아닙니다. 잘 들어요. 그리고 이게 셰프들이 뭐라고 극찬했냐면 밸런스가 가장 잘 맞는 칼이라고 했어요. 이 밸런스가 잘 맞으면 칼질이 편하죠. 근데 저는 써보니까 그렇게 저한테 손이 맞지는 않아요. 저는 이 칼이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칼을 산 건 뭐냐면 프렌치 셰프 나이프가 하나 필요해서 산 거예요. 제가 원래 글로벌 칼이 하나 있는데 프렌치 셰프 나이프가 하나 있어요. G2라고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있는데 그건 LA 집에 있어요. 근데 그 칼을 제가 산지 얼마 안 됐을 때 와이프가 어른 고기 녹인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화를 냈어요. 엄청 화를 낸 게 산지 얼마 안 된 칼인데 끝에 부러뜨렸어요. 얼음에 박혀갖고. 두 번째 이거 하다가 칼 부러지잖아요. 예. 진짜 크게 다쳐요. 위험천만한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화를 냈어요. 진짜 칼 큰맘 먹고 그때 한 100불 돈 주고 샀는데 그거 갖다가 막 그랬다고 막 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칼은 그 LA에서 와이프가 써요. 예. 저는 이 칼만 써요. 예. 요거는 제가 쓰는 거고 제 주방 도구는 쉐어를 안 해요. 제 주방 도구는 특히 칼은 쉐어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산도쿠를 제가 쓰게 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이게 한국인 음식에 잘 어울려요. 일본이 이 모양을 개발했다 했죠. 산도쿠라고 하는데 산도쿠가 한문으로 적으면 삼덕이에요. 삼덕. 세 가지 덕. 예, 세 가지 덕. 웃기죠? 예, 오덕도 아니고 삼덕인데 삼덕은 뜻이 뭐냐면 고기도 잘 자르고 야채도 잘 자르고 생선도 잘 자른다. 그래서 삼덕이라고 삼덕. 예, 삼덕표. 예, 삼덕표 칼이에요. 특징은 여기 이렇게 좀 내려가고 여기 밑에가 거의 일자예요. 야채 쓸기가 편해요. 예, 그래서 이런 야채 칼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앞에가 완전 뭉툭하진 않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후벼 파서 자르고 이를 때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홀이 할로가 달려 있었고 야채가 붙지 않게 하는 게 특징이고 칼 길이가 짧아서 주부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칼은 이 셰프 나이프랑 비교하면 짧죠. 예. 이 칼은 사실 주부님들이 쓰기에 진짜 편한 거예요. 이 브랜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스타일 삼도쿠 칼을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생선을 사오도 통째로 사오면 그걸 배를 갈고 내장을 꺼내고 머리를 치야 되고 막 이럴 때가 아니죠. 요즘엔 다 떠오잖아요. 예. 집에서 칼질할 게 세게 칼질할 게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도쿠 하나면 충분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뼈를 빼내야 되고 머리를 쳐내야 되고 그다음에 닭뼈를 분질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 칼도 요즘에 이제 중국 칼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하나 샀는데 요것도 야채 칼이에요. 얇은 편이에요. 얇고 가벼운 편이에요. 요거 야채만 써야지 이걸로 뼈 치고 그러면 당장 이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의 종류가 이렇게 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암만 좋다 하더라도 자주 갈아 쓰셔야 돼요. 예. 갈아 쓰셔야 되는데 지금 요거 많이 쓰죠. 이거 야스리라고 하는 거. 예, 야스리 요거 이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그 식당 가면 이 안으로 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다가 손 잘릴 수 있으니까 바깥쪽으로 하세요. 예. 이게 칼 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칼 가는 게 아닌 게 저도 요거는 별로 안 쓰는 게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거 자르다가 이게 기름 묻어갖고 끈적끈적할 때 요거 갈면 잘 갈려요. 예. 근데 칼 가는 거 아니고 칼 가는 거는 여러분이 이런 같은 거 하나 사놓으시면 돼요. 예, 이거는 가위도 갈 수 있는 건데 여기 보면 2, 3, 4 이렇게 순서들이 있어요. 예, 1번에 넣고 4, 5번 긋고 3번에 넣고 4, 5번 긋고 4번에 넣고 4, 5번 긋고 이렇게 하면 칼날이 금방금방 사요. 숫돌 갖고 칼 가는 거? 예, 요즘에 이런 칼들은 숫돌 갖고 칼 가면 저는 숫돌 갖고 갈아요. 예, 저 칼을 다 갈아놓은 거예요. 아까 그 칼 잘 드는 거 보시죠? 숫돌 갖고 다 갈아요. 싼 칼이 숫돌 갖고 기가 막히게 갈려요. 근데 비싼 칼들은 안 갈려. 쇠가 너무 세. 요거는 얘들이 크롬오버라고 자기들이 개발한 쇠예요. 요거는 안 갈려요. 요거 칼 갈려면 2시간, 3시간 갈아야 돼요. 그래야지 칼이 갈려. 숫돌이 패요, 이거는.
진짜 이게 너무 칼이 쇠가 세요. 그 대신 한번 세고 놓으면 끝내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같은 거는 자, 요 칼. 예. 자, 이런 같은 거. 기가 막히죠. 예. 자, 요 칼도 써볼게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때는 칼 성능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굳이 몇백 불짜리 칼, 왜? 우리는 식당을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요 사시미 칼, 사시미 칼도 이것도 보여드려야죠. 예, 사시미 칼도. 자, 종이 하나 새 갖고 올게요. 자, 이 사시미 칼.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칼을 갖다가, 웬만하면 그냥 칼을 갖다가 한번 갈아 놓잖아요. 예, 그러면 몇 달씩 써요. 예. 저도 요거 칼 뭐 몇 달에 한번 갈까 말, 1년에 한번 갈까 말까요. 예, 보편적으로는 아까 그거 갖고 칼 날만 세워요. 예. 그리고 간단하게 할 때는 그냥 요거 갖고 이렇게 갖고 시작하면 돼요. 예. 그래서 칼을 갖다 잘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렇게 칼 얘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제가 스테이크나 좀 하나 구우려고 합니다. 예.